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더운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주택자 서민들, 청년층, 그리고 신혼부부, 그리고 1가구 1주택자 분들 입장에서 부동산을 놓고 본다면 지난 4년 동안은요, 부동산 악몽을 꾸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렇죠? 매매 금액과 전세 금액이 가파르게 올랐으니 돈에 쫓기는 꿈을, 그런 악몽을 꿀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강남 30평 아파트 매매 가격을 놓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강남에 있는 30평 아파트인데요. 2017년 6월 달에는 11억대 하던 아파트 가격이 현재는 22억대를 한다는 거예요. 배 이상이 올랐다는 거죠. 전세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2017년도에는 4억대 거래되는 이러한 전세가 갑자기 9억대가 넘어가고 최고가로 10억을 찍었다는 겁니다. 서울 강북의 17평 아파트 매매 가격 또한 마찬가지죠. 2017년도 가격이 2억대 후반에서 3억 하던 가격이 현재 2021년 6월 달에는 매매 금액이 7억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아파트, 17평 아파트의 전세 가격 또한 마찬가지죠. 2017년도 6월 달만 하더라도 1억 3천, 4천, 5천 요 금액에서 거래가 되다가 현재는 2억 3천, 2억 4천으로 거래가 된다는 거예요. 전세 금액 또한 이처럼 많이 올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서울만 오른 것은 아니죠. 대전의 31평 아파트 매매 가격인데요. 4년 전 2017년 6월 달에는 2억 4천, 2억 5천대 이렇게 거래되는 금액이 현재는 6억대에 거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방광역시도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이고요. 이 아파트의 전세 가격 또한 한번 살펴볼까요? 2017년도에는 2억대 초반 중반대 가격이 형성됐겠죠. 예를 든다면 2억 1천만 원에서 2억 3천 4천 형성되다가 2020년 10월 달 들어서는 이러한 전세 2억대 하는 전세가 4억 가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서 보신 것처럼 전세 가격은요, 이처럼 상하이 분포도가 굉장히 넓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이유 또한 임대차 3법 중 계약 갱신 청구권에 기해서, 그렇죠, 2년 전에 계약한 사람들은 동일한 조건으로 2년 동안 더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전 금액으로 계약을 하는 거고, 신규로 이제 들어오는 세입자들은 최고의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이 체결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처럼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냥 서울이든 경기도든 광역시든 전국이든 간에 부동산이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이러하니 보통 사람들, 집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 난감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슬프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참 감정이 그다지 좋지만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여기에 정부는요, 이처럼 집값 급등의 원인을 오로지 부동산 투기꾼 탓만 해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동산 가격을 잡기는커녕 더 오르기만 한다는 겁니다. 물론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서 투기에 의한 상승 부분도 없잖아 있겠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투기한 사람들을 잡으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처럼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아파트 가격 올라가니까 부동산 투기꾼들이 다가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아파트 가격 떨어지고 부동산 가격 떨어지면 어떤 사람이 투기를 하고 어떤 사람이 투자를 해요? 아무도 안 하죠. 즉 미래의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는 가정하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올라가게 막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막는 부동산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오로지 부동산 투기꾼들에 의해서, 일부의 투기꾼들에 의해서 이처럼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 이렇게 정부는 해석을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주택 공급 또한 마찬가지죠. 이사 부동산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고 지금 서서히 시행하려고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가천 정부청사 유효부지 아파트 공급 취소에서 볼 수 있듯이요, 주택 공급 대책이 그다지 원활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또한 서울시장 선거 참패 이후 종부세 양도세 완화, 그렇죠. 그런데 이거 수차 말씀드린 건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완화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부동산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 피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많이 오른 시점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겠다?
이러한 발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동산을 잡겠다고 부동산 특별위원회, 부동산 특위까지 만들어 놓고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말소, 자동 말소가 됐든 자진 말소 후에는 6개월 이내까지 팔아야지 양도소득세 혜택을 주겠다. 6개월이 지나서 팔면 양도소득세 혜택을 안 주겠다. 그러니 따라서 매물로 던지라 라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임대사업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 임대사업자들이 집단지 반발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하는 말이 생계형 임대사업자는 예외를 두겠다. 여러분, 이러니 부동산 가격이 어디 잡히겠습니까? 여기에다가요, 무주택자 청년층, 신혼부부, 담보대출 10%에서 20% 증가시키고 누구나 집 프로젝트, 또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등 이제서 무주택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집값 다 올라갔어요. 다 급등했어요. 전세 가격 다 올라갔어요. 다 급등했어요. 근데 이제서 빚내서 무주택자 여러분 지금이라도 집 사세요. 이런 의미밖에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무주택자들이 원하는 거는 아파트 가격, 부동산 가격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너무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제 적정한 가격으로 떨어뜨려라. 또한 전세금 적정하게 떨어뜨려라. 이거잖아요. 전세금이 많이 올랐으니 전세자금 대출받아라. 대출받아라를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집을 장만할 돈이 없는데 그러면 융자를 많이 해줄게. 융자 많이 해줄 테니까 집 사.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 무주택자 분들이 요구하는 거는 집값이 안정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결국 정부는 지금의 집값 상승 마냥 싫지만은 않은 입장이라는 거죠. 겉으로는요, 집값을 잡네,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투기꾼들 용서하지 않겠다 등등 말을 하고 있지만 혹시 속으로는 2020년 부동산 초과 세입 10조 5천억 원. 그래요. 작년에 부동산 관련해서 초과 세금이요 10조 5천억 원이 더 거두어졌다는 거예요. 돈이 더 10조라는 돈이 생겨서 정부 입장에서는 웃음을 띠지 않을까요? 올해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벌써부터 세수 풍년 부동산 증시 덕에 4월까지 국세 33조 원이 더 거쳤다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 열기로 양도소득세만 3조 9천억 원이 더 많이 거둬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까지 포함된다면 엄청나겠죠. 초과 세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 마냥 싫지만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따라서 제가 보는 앞으로 1년 뒤에 부동산 시장은요, 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으로 집값 잡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현 정부의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부동산 시장에는 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오히려 종부세, 양도소득세 완화를 하겠다, 대출 완화를 해주겠다, 기름을 붓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냥 대외적 변수, 즉 미국 정부의 금리 인상, 또 미국 정부의 긴축 재정 정책에 의한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휘청할 때, 그때 부동산 시장까지도 크게 움직일 가능성, 휘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미국 정부의 금리 인상을 하냐 안 하냐, 긴축 재정 정책을 피냐 안 피냐에 따라서 국내 부동산의 가격까지 영향을 살필 수밖에 없는 시기가 도래됐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현재 부동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안 먹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